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남자축구 24세 이하 대표팀은 19일 중국 저장성 진화 스타디움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9대 0으로 대승했는데요. 9대 0 압도적 대승이었지만 황선홍 감독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승리 이후에도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2차전 태국전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선제골은 빠르게 터졌습니다. 전반 3분 정우영이 박스 왼쪽에서 상대 수비 몸에 맞고 굴절된 공을 오른발 발리슛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전반 19분에는 조영욱이 추가골을 기록했는데요. 후방 롱패스를 받은 엄원상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슈팅을 때렸고 골대를 맞고 흘러나온 공을 조영욱이 잡아 오른발 강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인 44분과 45분에는 두 골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캡틴 백승호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3대 0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정우영이 박스 안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전반전을 4대 0으로 마친 대표팀은 후반에도 득점력이 불을 뿜었습니다. 후반 3분 조영욱의 슈팅을 골키퍼가 막아내자 정우영이 다시 차 넣어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후반 7분에는 엄원상까지 골맛을 봤는데요. 조영욱의 패스를 왼발로 방향만 살짝 바꾸는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잠잠하던 대표팀은 후반 29분 조영욱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다시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후반 35분엔 교체 투입된 박재용이 8번째 골을 득점하며 점수를 더욱 벌렸으며 후반 추가 시간에는 교체 투입된 홍현석의 패스를 받아 안재준이 9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대표팀의 기분 좋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심리적으로 골키퍼는 3골 이상 먹히면 무너진다고 하는데요. 쿠웨이트도 3대 0, 4대 0부터는 정신이 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잔실수도 많은 모습이었고 이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며 대승을 챙긴 우리 선수들을 칭찬하고 싶네요. 이날 승리의 영웅은 해트트릭을 달성한 정우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날 엄원상과 함께 좌우 날개로 포진된 정우영은 전반 3분 선제골을 시작으로 전반 45분 추가골 그리고 후반 3분 쐐기골을 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48분 만에 해트트릭을 완성한 셈인데요. 한국은 가장 중요한 예선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황 감독은 19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네팔전 11대 0 대승에서 홀로 8골을 수확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황 감독은 대승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큰 점수 차로 이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칫 독이 될 수 있다고 이번 쿠웨이트전 대승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발 중 첫 발이다. 선수들이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해줬다. 자신감을 갖되 나머지는 잊어야 한다. 없는 경기로 치고 싶다.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높은 각오가 필요하다. 다만 전술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수행한 점은 칭찬한다. 결과와 상황 빨리 잊고 다음 경기 준비해야 한다. 더 어려운 경기가 우리를 기다린다. 그런 경기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 그런 부분을 우리 선수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2차전도 1차전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를 할 것이다. 매 경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뛸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큰 스코어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1일 있을 태국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기에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중요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자 백승호, 정우영, 엄원상, 황재원 등 주축 선수들을 빠르게 뺐습니다. 경기 후 믹스드존에서 만난 정우영은 너무 기분이 좋다. 나의 해트트릭으로 인해 팀에 도움이 되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영은 감독님께서 불필요한 스프린트, 불필요하게 뒷공간 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내려왔을 때 기다리길 바랐다. 찬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 찬스를 기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우영은 이번 대회에서 7번을 달고 뛰는데요. 한국 국가대표에 있어 7번이 주는 의미는 큽니다. 박지성, 손흥민이 7번을 달고 국가대표팀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는 흥민이 형 번호를 달아서 좋고 영광이다. 그렇지만 부담도 된다. 첫 단추를 잘 풀어줬다라고 웃었습니다. 이어 흥민이 형이 조언을 많이 해줬다. 나뿐 아니라 현석이나 다른 대표팀 동료들에게도 응원해주고 조언을 많이 해줬다.
어려운 경기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며 발언했습니다. 정우영은 찬스가 오면 넣을 수 있게 집중하고 연습하겠다. 다음 경기에도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첫 단추를 잘 맞춘 대표팀인데요. 2014, 2018에 이어 3연패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 도르트문트와 챔스리그 1차전에서 16분 정도를 뛰었고 바로 비행기를 탔는데요. 3차전부터 뛸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백승호, 정우영 등 A대표팀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금메달을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이강인 선수가 10살 때부터 스페인에서 온 가족이 거주했기 때문에 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이강인 선수의 학력으로 인해 군 면제를 받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병역법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지만 2011년 법 개정으로 인해 학력 미달 군 면제 조항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아예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영주권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10살 때부터 온 가족이 스페인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3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나 영주권이 있는 자는 국내에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취업 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후 K리그에서 뛸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군면제 대상자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강인 선수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앞서 말한 대로 37세까지 군대를 연기할 수 있고요. 스페인 국적 등 이중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37세까지 군 입대 연기는 가능하나 면제 대상자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군 입대 대상자에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복수 국적을 갖고 있다면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강인 선수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며 알려진 바로는 복수 국적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22세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을 혹시 놓치더라도 앞으로 기회는 많이 있고 올림픽도 있고 하니 시간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황선홍호가 사고를 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중요한 대회에 참가하니 우리 선수들 부상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